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10월로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포탐욕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포탐욕 지수는 50으로 중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나름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을 조금 하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훨씬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적어도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알트코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알트는 자금이 있을 때 여유분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그렇다 보니 유동성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빠집니다. 이 불장이 오면 어차피 다 같이 오르는데 비트와 알트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죠. 하지만 알트는 언제 버림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재단이 버리게 되면 어떠한 개발도 일어나지 않은 채 불장에서도의 이제 상승도 기대치 이하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비율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미넌스의 상승을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전후해서 폭등해 준다면 도미넌스가 70%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과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처럼 오르는 데는 힘에 붙일 수가 있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불장의 다음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 3개월 새 2,0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고 최근 1,7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온체인 수익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는 1,096만 달러, 이번 달에는 이제 934만 달러의 손실을 보인 거죠. 재단의 이번 이더리움 판매 목적은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 매도 소식에 시장은 겁을 먹었고 이더리움 가격이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POS로의 전환 전까지 이더리움은 큰 기대를 받았었지만 하지만 이후 행보는 기대와 다르게 되었죠. 지분 증명인 특성상 채굴 방식이 아니라 이더를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에 참여한 풀을 통해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다 보니 시장에 이더리움이 씨가 말랐습니다. 너도 나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시장에 다시 불장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가 이더리움 가격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이더리움이 D앱 개발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침체장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점차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화제를 집중시키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활동성이 부족한 코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더리움과는 명확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 역시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분위기는 최근 받아들여진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시원찮은 반응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CNBC 유명 앵커인 이 짐 크레이머가 CNBC 방송을 진행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곧 크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곧 심각한 침체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같은 크레이머 앵커의 발언은 전날 유명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서 이 지정학적 위협은 비트코인의 좋은 환경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비판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짐 크레이머의 의견에 반대로 투자하면 될 것이라며
옥토버 즉 10월 강세장 전망에 힘을 싣는 말이다라고 비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짐 크레이머는 과거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 투자를 담당했고 이 미국의 규제 상황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크립토 마켓의 불장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옹호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박쥐처럼 입장을 바꾸는 인물이죠. 그렇기에 그의 말에는 신뢰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이죠. 센티멘트에서는 다소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축적량을 이제 분석했을 때 코인의 상승장은 곧 온다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센티멘트 USDT 거래소 축적량 이제 증가세 지목 이제 코인 상승장은 올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스테이블 코인 USDT의 거래소 축적량이 높은 수치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암호화폐 마켓에 상승장이 찾아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 센티멘트는 11일 발간한 온체인 데이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들의 테더 축적량이 약 9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테더는 글로벌 거래소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익명의 거래소나 익명의 주소에서 거래소로 USDT가 유입이 된다라면 매수의 시그널로 이와는 반대로 이제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특정 코인이 이체가 된다라면 매도의 시그널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센티멘트는 약 2년간의 글로벌 거래소들의 태도 축적량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그래프는 시장 내 큰 하락과 상승 전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센티멘트가 제시한 그래프는 거래소들의 태도 축적량이 올해 3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USDT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타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테더 그래프는 비트코인 그래프와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테더의 축적량 증가는 투자자들의 구매력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분석은 다소 심오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강세장의 초입 단계 혹은 강세장 불장에 이미 진입해 있다 등 의견은 나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글로벌 매크로적인 상황 속 지정학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단연코 바로 중동이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을 내비치며 이 크립토 마켓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오프 즉 비트코인의 시장의 비관론이 우세하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금을 자처하던 비트코인의 입지적인 측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현물 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하마스를 응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소식이 라이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인질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라고 협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한 스탠스로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번 사태가 그냥 이러다 말릴 일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자는 이제 땅덩어리도 작고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늘 문제도 가자 지구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편인데 이런 이유로 이번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세계 각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큰 희생이 따를 겁니다. 이 문제를 선악의 구도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풀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전쟁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크게 빠지던 비트코인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저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에 비해서는 다소 낙폭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무슨 디지털 금이냐라는 여론들이 우세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스라엘까지 터지면서 참 난처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풀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근본적인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달러를 과연 또 얼마나 찍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화폐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만나면서부터는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원화만큼이나 암호화폐 또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죠. 암호화폐 경제는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늘 위기를 수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위기가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화폐 시스템을 지켜주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화폐는 여지없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 돈이 아니라 물이나 식량 같은 현물이 위기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화폐는 국가가 존립하는 그 상황에서만 가치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안에서 정해진 비트코인이 규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위기에만 진짜 화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리플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캠벨이 약 2년 반 만에 리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캠벨의 링크드인에 따르면 더 이상 리플에서 일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메이븐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들어본 곳인데 이 크리프토 마켓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메이븐 클리닉의 CFO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캠벨의 경우는 2021년 4월에 리플에 합류하기 전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바 있는데 CFO라는 직책은 여기서 적혀 있듯이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리플사의 재무 전반을 책임졌다라는 것이죠. 다음 적임자로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 소식 자체가 크게 리플사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사임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현재 XRP의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XRP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전반에 10월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소멸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지난 7월 판결 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10월 상승분 모두 반납했다. 7월 법원 판결 후와 유사한 패턴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XRP가 약세 압력에 따라 하락해서 10월 들어 얻은 수익을 모두 반납했다고 합니다. 0.487달러까지 후퇴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변호사이며 리플 지지자로 알려진 필 모건은 X를 통해 XRP의 최근 가격 추세가 지난 7월 법원이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와 유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최근 법원이 SEC 중간 항소 요청을 기각하게
하기로 결정한 이후 XRP의 상승분을 모두 잃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판사가 SEC 항소 요청을 기각한 10월 3일 리플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둔 후 XRP는 최고 0.549달러까지 치솟으며 9% 상승을 했는데, 그러나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서 상승세가 반전됐고 XRP는 10월 3일의 놀라운 상승 이후 지난 6일 중 5일을 마이너스로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가 벤자민 코웬은 최근 알트코인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시장 사이클의 일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항상 시장 사이클에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적인 측면 아쉬운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했으면 좋으련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현재 XRP 약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요인도 있고, 얼마 전 XRP의 고래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매도세를 나타낸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이제 교토 대학의 경우는 이제 XRP 가격과 네트워크 거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XRP는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일 텐데요. 과연 다가올 반감기에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간 쌓였던 피로감을 날려줄 수 있을 만한 상승세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금 공포 단계, 피어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는 소식이 이제 미국 노동부로부터 전해졌습니다. PPI가 시간차를 두고 CPI에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물가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결국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5.5%가 고금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1970에서 80년대 고금리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주시해야 할 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4년 벌써 4분기가 시작됐고 연초 올해 말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던 바람은 완전히 김칫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적어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팬데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나 2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작 마스크를 마음 놓고 벗을 수 있었던 건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가능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상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전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적인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쁩니다. 미국은 대선까지 앞두면서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안정성입니다. 경제는 불안정한 것보다 차라리 악재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PPI와 그에 따른 CPI 금리에 이르기까지 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이 코인마켓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4.5%, XRP는 8.5%, 솔라나는 6.1%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하면 알트는 특히나 더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매크로와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겹치며 하락을 키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가격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굳건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월이 강세였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 터지면서 이 가격 상승에 강한 저항이 생겨버렸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때 전쟁은 초기에 큰 이슈로 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수요는 몰리게 될 겁니다. 하락할 때 코인들을 보고 있으면 비트코인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달러 가치의 하락을 감안할 때 전체 코인 중에서도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감이 높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